네, 반갑습니다. 정리작업실입니다. 제가 영상이 좀 늦었죠. 늦은 만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71회 1일차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셨던 풀이일 것 같고요. 71회 2일차 그리고 3일차는 기존 기출문제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72회 시험 전까지는 아마 영상 촬영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회 기출문제 풀이랑 71회 나머지 2일차랑 3일차 기출문제 풀이를 추후에 72회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71회 1일차에 할 말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서둘러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71회 1일차 때 우리가 논란이 조금 됐던 문제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께서 풀이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뭐 설명하는 게 다른 기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제 스타일대로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PBA 같은 경우는 M 값을 설정합니다. 제가 녹화된 부분들을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알파벳 M하고 N하고 제 발음이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사투리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구분하기가 제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 M은 좀 저음으로 할게요. 구분하시기 편하게. 자, PBA는 M 값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PBB는 N 값을 설정합니다. 자, 이 M하고 N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동작 설명 1에 보시면은 M 값이 1인 경우는 PLA, 2는 PLB, 3은 PLC, 4는 PLD, 5는 PLE 동작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PBA를 눌러서 M 값 설정하는 거는 어떤 램프를 켤 건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작 설명 2를 보시면은 2의 N 값만큼 초로 환산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PBB를 눌러서 N 값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램프를 얼마만큼 할 건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PBA는 어떤 램프를 켤 건데 PBB는 얼마만큼 켤 건데가 될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이하는 영상들이 몇 가지를 저도 봤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명령어 제곱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move로 돌리는 방법,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값을 계속해서 곱해주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가 야매로 짜는 방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마주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익숙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머리에 구상이 이미 다 돼 계실 겁니다. 당황하지 않을 텐데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70회 1일차 때도 버튼 누른 시간만큼이라고 해서 새로운 유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71회 1일차 때는 지금 제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의 유형을 만난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못 만나봤던 문제의 유형이고, 이 문제의 유형이 내가 알고 있는 기능 가지고 풀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단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는 한 번 누르게 되면 2의 1승이니까 결국 2초 동안이 될 겁니다. 두 번 누르게 되면 2의 2승이니까 4초 동안 동작이 되겠죠. 세 번 누르게 되면은 2의 3승이기 때문에 8초, 그 다음에 네 번 누르게 되면 16초, 다섯 번 누르면 32초, 여섯 번 누르게 되면 64, 그리고 128, 256, 그 다음에 512, 1024 요렇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게 자체가 전부 단위가 초란 말이에요. 램프를 몇 초 동안 켤 건데가 될 텐데 5번만 눌러도 32초입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만 하면 일단 1024초입니다. 1024초는 14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동작 테스트를 할 때 14분 동안 지켜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10번 정도가 이상 누르겠습니까 설마? 만약에 누른다라고 하면 감독관님이 여러분을 떨구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붙을 수가 없죠. 이런 회차는 그냥 다음에 시험 쳐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실 감독관님이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참 안 좋은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왜냐면 출제하시는 분은 출제 편안하게 했겠죠. 근데 이걸 과연 이 출제하신 분의 의도대로 채점,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합격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합격하신 분들이 전부 합격을 어떻게 했느냐, 제곱하는 기능의 명령어를 썼냐 안 썼단 얘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설마 뭐 10번 정도 누를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10번 정도까지만 이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딱 그까지만 프로그램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타임 차트 생긴 모양 그대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타임 차트대로.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빌어야 됩니다. 감독관님이 타임 차트대로 눌러주기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시험장 오늘 이번에 망쳤네, 그냥 막 나가야 되겠다 이러고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짜고 기도 메타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성묘를 잘 썼다 생각하시고 기도 메타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새로운 유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게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명령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제곱을 해야 된다는 명령어. 곱하기 같으면 mul, 그 다음에 나누기 같으면 div, 이런 식으로 이 명령어만 알면 해결이 될 텐데 그 명령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걸 거고, 그 외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명령어 같으면은 타이머에서는 ton, 그리고 지금 tmr 요렇게 타이머를 쓸 거고, 기출 문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같은 경우는 ctu, 그 다음에 ctud 요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4층 연산이니까 mul 곱하기죠. 그 다음에 dive, 그 다음에 빼기가 sub, 그 다음에 더하기가 add 요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게 move, move 하는 것들. 근데 요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풀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명령어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떤 회로 구성으로 풀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시험 문제에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정도는 다 이걸로 끝납니다. 얘들을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해서 회로적으로 구성을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풀 거냐가 이 대부분 다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6회 3개죠. 그 다음에 67 3개 회차, 68, 69, 70,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 71까지 따진다면은 1, 2, 3, 4, 5, 6, 6개 각각의 3일차가 있으니까 6 곱하기 3이라고 하면은 총 18개일 겁니다. 18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말고는 전부 이걸로 다 풀릴걸요? 이걸로? 아니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71회 1일차 빼고는 전부 다 이걸로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이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 시험의 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곱이 나왔다고 해서 또 새로운 기능을 더 익히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71회 1일차, 2일차, 3일차가 있으실 텐데 2일차는 좀 난이도가 쉬웠죠. 왜냐면 제가 쉽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의 기출 문제와 유형이 유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이 돼 있던 회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일차 같은 경우는 70회 1일차처럼 버튼 누른 시간만큼 어떤 동작 그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식, 요것도 뭐 기출이니까 얘 둘은 조금 쉬웠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1일차가 새로운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회차 한 개만 보자면은 이제 제곱도 하셔야 되고 제곱근도 하셔야 될 거고 뭐 분수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요런 식까지 다 응용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얘네들 구성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새로운 유형까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유형을 쫓아가지 마시고, 아직 실력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은 기존의 요런 애들, 자주 나오던 요런 유형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확실하게 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인 겁니다. 전기기사 같은 경우도 실기가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전기산업기사보다는. 저도 기출 문제, 실기 문제들을 전기기사 문제도 보고 산업기사 문제도 봤지만
전기기사가 산업기사보다 훨씬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시험 통과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전기기사는 쉽게 나오면은 기출문제 그전 비율이 한 60%? 진짜 쉬우면 65%이 정도가 다 기출에서 나와요. 근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기출이거든요. 좀 쉽다 이러면 70%, 뭐 75%까지도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70, 75%라고 하는 기준이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한 15개년 요 정도에서 다 나와요. 한 60% 이상이. 그리고 전기기사는 한 25개년 정도 안에서 60% 정도 나옵니다. 쉬우면. 그러니까 평소 난이도는 한 55% 정도 나옵니다. 25개년 안에서. 이게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어렵죠. 그러니 내가 열심히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들만 확실하게 항상 나오던 애들만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쉽게 나오는 회차에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전기기능장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비슷한 유형에 나왔을 때 합격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여러분들 멘탈에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까지 좀 PLC의 명령어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익히시려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나. 사실은 지금 이번 회차의 풀이 영상도 풀이 영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멘탈을 잘 관리하셔서 이거를 현명하게 푸실 수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71회 1일차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의 N승, 이때 이 N은 PB B 버튼을 누른 입력 횟수로 결정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얘 자체가 이제 한 번 눌리면 2초, 4초, 8초, 16초, 그 다음 3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증가될 거예요. 2의 N승만큼. 자, 요렇게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EXPT 또는 EXPTP라고 하는 이 명령어, 정확한 제곱 명령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 move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풍천하님께서 이 방법을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태풍천하님 영상을 보고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태풍천하님 영상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사실은 제가 라이브 때는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진수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수를 쓰는 방법이 이제 이진수 같으면은 이제 2의 1승 같으면 경우의 수가 두 개죠. 그러니까 0, 1 이렇게 끝납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값다 한 정도만 하고 저 새끼가 또 헛소리 하네 정도만 하고 넘기세요.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2의 2승은 4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경우이기 때문에 0의 1, 아까 00, 그 다음에 01, 10, 1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트 단위로 이렇게 하는 풀이도 제가 블로그인가 카페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내용은 저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PLC 전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보면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방법이 또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던 방법하고 조금은 또 맞지 않는 양식인 것 같기도 해서 제 무능력에 저 부분을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요거하고 태풍천하님 방법, 요 두 방법이 제일 여러분들하고 잘 맞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설명드리던 방법하고 조금 더 응용을 하시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타임 차트 1번은 제가 풀이 안 할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회차가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반복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지금 71회 1일차에 타임 차트 첫 번째 게 풀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66회 1일차부터 다시 이 점점 스킬을 쌓아 오십시오. 지금 이걸 제가 풀어드리는 거를 본다고 한들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략할게요. 이제 71회쯤 되면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71회 1일차에 타임차트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PBB 입력으로 따른 N승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충 여기서부터 볼게요. 타임차트. 자, 중요한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F4에 SS 언더바 A, 아이고 죄송해요. SS 언더바 A, F3에 SS 언더바 B. 자, Shift F1에 PB 언더바 A에 F10 CTU C1에 1 이렇게 해서 잡을게요. 여기서 F6 몇 개 눌러두고 Shift F1 PB 언더바 B F10 CTU C2에 1 이렇게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칸을 한 칸 늘려놓은 거 있어서 좀 줄일게요. 여기에는 어느 램프를 켤 건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램프 설정이라고 제가 설명문에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막 짜다 보면은 얘가 어떤 값이었더라 라고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설명문에 대해 이렇게 좀 적어 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수정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이제 진행하시기가. 그래도 뭐 이거 적는 게 시간이 좀 소요되고 내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하시더라도 나중에 수정을 위해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 두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얘는 램프 얼마만큼 켤 건데죠. 그러니까 램프 제가 시간이라고 적을게요. 램프 설명이 아니고 램프 설정인데 말을 하면서 적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됐습니다. 자, 요 두 가지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제가 명령어를 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정식 명령어는 어떻게 되냐면 F10에 EXPT로 하셔도 되고 EXPTP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EXPTP로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EXPT랑 EXPTP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EXPTP로 하면은 그 펄스가 들어오는 입력 신호가 한 번만 탁 튈 때 1회만 하고 딱 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EXPT로 하나, EXPTP로 하나, 우리가 풀고자 하는 시험 난이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EXPT로 하시다가 만약에 뭔가가 조금 에러가 난다 싶으면 EXPTP로 명령어를 바꿔보십시오. 그 뒤에 쓰는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띄우고 어떤 숫자에 어떤 지수로 갈 건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림판에 보면 지금 2의 n승 이러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미수예요. 미수가 되고 얘가 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EXPTP에 띄우고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여기 적는 거는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미수를 쓰고 띄우고 지수를 쓰는 거죠. 그러고 띄우고 그럼 이 값을 뭐라고 부를 건데 이렇게 해서 D0 뭐 아니면 D10 뭐 D20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그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미수가 2죠. 그 다음에 지수가 요 놈이죠. 요 놈. 그죠? 그러니까 C2 이렇게 될 겁니다. 띄우고 요걸 제가 D0라고 부를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제곱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누르면 1 가지고 와서 2의 1승이니까 2 될 거고, 두 번 누르면은 2의 2승,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니까 2의 2승은 4, 또 누르면은 2의 3승은 8,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타이머의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F10에 TON에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정식으로 갈게요. Shift F2에 PB 언더바 C에 네거티브 잡고요. F10 F9 M0 그리고 컨트롤 숫자 3 M0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 F3에 M0에 F10 TON에 T1에 우리가 D0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F6 쭉 누른 다음에 F10 TON T1에 죄송해요. F9 10 이후
같다 누가 T0 T1이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1이 D0 값까지 F9 PL 언더바 A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PL 언더바 A PLA는 PBA를 누른 카운터 1일 경우는 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얘를 한 칸 더 늘려서 여기에다가 F10에 같다 누가 C1이 1과 같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요. 여기서 얘 왜 이래? 요렇게까지만 제가 복사를 좀 할게요. 요렇게 해서 카운터가 2인 경우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리고 얘가 PLB, 얘가 C, D, E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면은 우리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림판을 다시 좀 갈게요. 자, 우리가 카운터에서 쓰는 값 있죠. 카운터에서 쓰는 거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타이머에서도 타이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어떻게 쓰냐면은 숫자 뒤에 붙는 뭐 타이머에 100, 뭐 1000 이런 숫자들 자체가 전부 10 이러면은 얘가 0.1초가 10개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수점이 이렇게 옮겨가서 이거 1초 동안 동작하는구나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머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0.1초라고 부르지만 타이머 PLC가 알고 있는 타이머에서는 1을 0.1초로 알아들어요. 정수인데 0.1초로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이머에서 쓰는 것도 정수예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근데 그걸 단지 타이머는 0.1초로 동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대충 이해되시죠? 시간적인 개념이 타이머와 우리가 소수점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1초를 1로 부르지만 타이머는 10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0.1초는 어떻게 하느냐? 쟤는 1로 알아듣고 우리는 0.1초로 알아듣는 거죠. 단위 자체가 조금 다른 겁니다. 하지만 타이머에서 쓰는 숫자도 전부 정수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곱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EXPT 또는 PTP라고 불리는 이 명령어는 정수를 쓰지 않습니다. 소수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2라고 이해를 안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인 2를 넣어주고 싶으면 2.0이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거지 같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기계가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대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 EXPT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썼죠. EXPT 쓰고 여기에다가 미수 썼죠. 미수를 2라고 썼는데 2.0이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수를 썼죠. 지수도 지금 C1의 값을 갖고 왔는데 C1이 그냥 1로 들어가죠. 1 자체를 여기다가 1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카운터 값이 2가 되면 여기에 2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2.0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를 카운터 C1의 2를 2.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 연산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EXPTP 다음에 있는 2가 아니고 2.0이라고 넣어줘야 된다고요. 2.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 PBB에 들어가는 숫자 카운터 C2 1 이래 돼 있죠. 얘가 한번 눌리면 이제 카운터 1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1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1.0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뭘 해줄 거냐면 F10에 I2L이라는 걸 씁니다. 얘를 C2를 이제는 D0라 부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I2L 쓰면은 C2의 값을 소수점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C2의 값이 3이다. 그러면 이제 얘는
3을 갖고 와서 소수점으로 바꿔줄 거니까 3.0이라고 바꾼 값을 D0가 가져간다는 뜻이죠. 대충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D0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부터 소수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수에다가 지수 그렇게 해서 연산이 된 값이 D10은 위에 썼으니까 D0는 이제 얘를 D1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 D10을 우리가 곱하기 10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아까 참 제가 그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보통 타이머에서 쓸 때는 곱하기 10을 해주죠. 단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줄게요. F10에 MUL에 D10에 10을 곱해서 그걸 이제 D20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러면 얘 자체는 이제 2에 만약에 이제 카운터 3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3을 3.0으로 가져가서 2.0에 3.0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8이 나오죠. 8에 8.0이 나오는 거죠. 8.0에 곱하기 10을 했기 때문에 이제 8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0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소수점 0을 계속 달고 가니까. 그러면 얘가 가져가는 거죠. D20으로. 근데 타이머는 80이면 80이지 80.0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쓰는 게 아니고 항상 타이머에는 정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80.0을 이제는 8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I2L이었죠. 이제 L2I를 쓸 겁니다. F10에 L2I 띄우고 누구를? 얘를요. 그죠? D20을 이제 실수에서 소수점에서 정수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80.0을 80으로 그거를 D30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확실하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D3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D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이제 이 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곱하는 명령어, 그리고 곱하기 10은 당연히 기존에 아시는 거, 그 다음에 결과값을 다시 정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타이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정수니까, 그죠? 그래서 요놈, 요놈, 그리고 이놈, 그리고 이놈이 새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챙겨 가시면은 아마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얘들 먼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시뮬레이션을 잠깐 해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쳤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잘못됐냐면 지금 얘들은 여기 위로 달려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웬만하면 이 PBC 버튼을 눌러서 M0가 살 때 같이 연산되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지금 MUL 자체를 제가 EXPT로 제곱한 다음에 MUL을 바로 곱했었는데 저도 착각한 게 있어요. 이제 곱하기 MUL 같은 경우는 실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정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EXPT로 실수, 그러니까 소수점을 가지고 곱하기 10을 하면 얘는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에다가 예를 들어서 카운터가 2입니다. 카운터가 2면은 2를 2.0으로 바꾸죠. 여기서 그럼 2.0에 2.0승 이러면 이제 D10이 4.0이 될 거예요. 4니까. 그러면 이 4.0을 여기로 가져가서 곱하기 10을 하면 얘가 연산을 못 합니다. 4 곱하기 10은 할 수 있는데 4.0 곱하기 10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4.0을 여기서 4로 바꿔주고 4를 가지고 와서 곱하기 10을 해서 40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타이머랑 여기 있는 이 비교문 요쪽에서 가져가서 땡겨 쓰는 요런 형태로 쓰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요걸 착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영상을 다시 찍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요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만 먼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Alt TS 해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화면 바뀌면은 엔터, 기다렸다 다시 바뀌면 엔터, 그리고 Alt MI. 자, 그러면 제가 시뮬레이션 요 동작은 안 동작을 시켜야 되겠구나. 한번 값이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SSB를 켠 상태에서 PBA를 한번 눌리면 카운터가 1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레디가 된 겁니다.
이 카운터는 지금 계속해서 값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5로 제한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5 이상 올라가면 안 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카운터 최소 이동작 자체, 그러니까 PBC 버튼을 눌러서 M0가 살면 이 밑에 있는 M0 얘들이 동작을 하죠. 근데 이 동작은 최소 PBA를 한 번은 눌러주고 PBB도 한 번을 같이 눌러줬을 때 동작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조건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인터럭을 어떻게 걸고 리셋을 어떻게 걸어야 된다는 것은 기존 회차하고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저한테 의지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생각나는 대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실력이 빨리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제가 PBA를 한번 눌렀죠. PBB를 누를게요. 한 번 눌리게 되면은 카운터 1이 잡혔습니다. 제가 두 번 눌러볼게요. 누르고 뗄게요. 자, 그럼 카운터 2죠. 그러면 제가 이제 PBC 버튼을 눌렀다 떼면 M0가 살면서 2를 이제 2.0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은 안 바꿨죠.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겁니다. 얘를 2로 바꿀 거고 2.0으로 바꿀 거고 2.0을 가져가서 2.0에 2.0승 이러면 4.0으로 바꿀 겁니다. 이 4.0을 다시 4로 바꿀 거고요. 4를 가져가서 곱하기 10을 해서 40 가져갈 거고 이 40을 실질적으로 타이머가 가져가고 여기에도 비교문에도 가져가는 거죠. 자, 눌렀다가 떼볼게요. PBC 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세요. 눌렀다 떼면 2.0 됐죠. 2.0에 2.0승 4.0 됐고 4.0을 정수 4로 바꿨고 4를 가져가서 곱하기 10에서 40을 타이머가 가져갔고 이 타이머가 4초까지만 동작을 PLA만 하고 말았을 겁니다. 제가 PBC 버튼을 눌렀다 떼도 이 자기유지를 안 끊도록 해놨기 때문에 SSB를 껐다가 다시 SSB를 누르고요. 이번엔 제가 카운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올려서 3을 만들었어요. 얘는 3을 가지고 왔지만은 전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얘가 3.0으로 가져가지 못했죠. 그래서 쭉 가져가는지 보시고 동작을 여기서 지금 이제 8초 동안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PBC 버튼을 마찬가지로 눌렀다가 뗄 때 3.0 가져가고 3.0에 제곱근으로 가니까 8.0을 8로 바꾸고 8에 곱하기 10에서 80 그 타이머만큼 방금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8초 안에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자기유지를 제가 다시 한번 끊을게요. 다시 끊고 다시 켠 다음에 이번에는 또 한 번만 더 누를게요. 요까지만 볼게요. 16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버튼을 눌렀다가 떼서 동작 4를 4.0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1.6이 아니고 이제 1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0을 이제 다시 정수 16으로 바꾸고 16에 곱하기 10에서 160 그 타이머를 160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뒤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단위가 나오는데 소수점 단위가 쭉쭉쭉쭉쭉 붙어요. 여기 1.6 같이 보여도 여기 4.0에 있는 뒤에 이제 그 왜 곱하기 10에 몇 승 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뒷부분이 2 플러스 땡땡땡 돼 있죠. 근데 여기는 2 플러스 땡땡 1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하고 1.0, 1.6 이게 왜 4.0초에서 16.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 1.6이지? 뒤에 10의 몇 승이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결과값은 16 곱해서 160 그 다음에 타이머도 160 가지고 와서 16초 동안 동작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능은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네, 요 정도만 달라진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풍천하님 부분을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태풍천하님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태풍천하님 같은 경우는 작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이거를 제가 프로그램을 안 짜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좋은 의도에서 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태풍천하님 영상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 설명란에 태풍천하님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간단합니다. 태풍천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를 스타트 하게 되면 일단
값 10을 먼저 갖고 옵니다. 이 10을 갖고 오는데, 갖고 오고 나서 한 펄스를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PB B 버튼의 포지티브죠. 얘를 포지티브로 가지고 올 때마다 뭘 하냐면 MUL D0를 2, 그 다음에 좀 쉽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태풍천하님하고 똑같이 해드릴게요. 2에 D0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앞단에 10을 먼저 가지고 온다 그랬으니까 10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MOV P라고 해서 포지티브 한 번만 탁 튈 때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10 누구를 D0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D0에 10을 먼저 놓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기를 딱 줄 때, 그리고 PBB를 한번 누를 때마다 D0에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D0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전기를 딱 줬을 때 D0가 10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10이 돼 있겠죠. 여기도 10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PBB를 팍 누르는 순간에 D0에 곱하기 2를 하고 그걸 다시 D0로 넣었기 때문에 얘가 20이 될 겁니다. 그러고 다시 PBB를 팍 눌리면 여기가 20이기 때문에 20에 2를 곱해서 여기가 40이 됩니다. 여기 또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팍 눌리면은 40에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8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8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복제를 계속합니다. PBB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는 이 방법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EXPT라고 PTP, PT 이런 새로운 기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I2L, L2I 이 짓을 했거든요. 이 방법은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명령어로 회로 구성만 잘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방법도 어느 정도 숙지하는 건 좋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차라리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D0를 다시 D0로 집어넣는다는 거는 저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도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저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법이 괜찮고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태풍천하님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태풍천하님 영상으로 스타일대로 가셔도 되고요, 제 영상 스타일대로 오셔도 되고, 서동남씨 스타일대로 가셔도 돼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짬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이 조금 자기 틀이 확고하게 박혀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 쪽에 가시면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싹 가지고 올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중간에 저 사람 거 조금 받고 저 사람 거 조금 받고 이러면 진짜 끔찍한 혼종이 돼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에게 맞는 분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고, 그게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확고하게 잡혔을 때 다른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굳이 제 영상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서로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경쟁하고, 저희는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그냥 합격하셨다, 축하드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도움이 좀 됐다면 밥 사주시러 오시라고. 그거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19년부터 사실 이건 사담이지만 사담을 이런 데서 할 필요는 없는데, 19년 7월부터 해서 제가 이거 3년째예요. 3년째인데 저는 유튜버를 자격증 따기 전부터 유튜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제가 소득이 있고 없고 공부를 같이 하는 개념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시험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유튜브를 계속 하려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동기를 저도 지금 금전적인 부분을 구글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3번 받았습니다. 한 11만원, 14만원, 그 다음에 한 12만원 이런 식으로 3번을 받아봤는데, 이게 살림살이에 보탬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돈을 받아보면 약간 어떠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농사 안 짓고 사 먹으면 훨씬 많이 사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노동을 들이고 돈 들여서 농사 지은 걸로 내가 이제 고기 쌈 싸 먹는 그런 기분인 거죠. 그래도 보람이 되고 약간의 동기가 돼요. 그래서 태풍천하님도 유튜브를 하신 지가 오래됐고 꾸준하게 하고 계신데,
구독자 숫자가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못 맞췄기 때문에 조금은 저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을 누르십시오. 도움도 안 받았는데 구독을 누른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약간 좀 동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구독 누르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 알지만은, 예, 그래서 꼭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이번 71회 시험 끝나고 나서 72회 시험 때까지 작업실에 조금 치중을 했습니다. 작업실도 치중하고, 또 작업형 영상도 제작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PLC 영상이 좀 늦은 감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71회 2일차 3일차 영상은 제가 72회 시험이 끝나고 72회 풀이랑 같이 올릴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시험 치시기 전에 작업형 영상에서 한 번 더 보시라고 영상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1회 2일차 3일차 영상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조만간에 라이브 또 한번 할 거고 리뷰해야죠. 72회 1일차 거. 그리고 시험 치시기 전에 필답과 관련돼서도 그냥 머리 아프시니까 조금 떠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하고요. 또 준비물 챙기실 때 다시 한번 영상 라이브로 소개를 또 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좀 자주 하고 인사를 좀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날로 먹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죄송해요.